정봉재 정치쇼 2부 어디 갔어요? 없어졌는데. 언니 뉴스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언니 뉴스 세 분 양지열 언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엄마 언니의 시각을 제가 어떻게 이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 MBC 잘 되고 있어요?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무리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무리 없다고 생각하죠 늘. 아 그럼 저만 생각하면 되죠 뭐. 제가 중요하죠 뭐. 그럼 아니 듣는 사람들이 평이 좋아요. 그래요? 계속 쭉 가세요. 네. 누가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그러면 그 MBC 회사에 그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자 고란중앙일보 기자님 고란사이 해야 되는데 목이 안 좋아서. 안녕하세요. 예. 고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민희 의원님 지금 재판 중이에요. 오늘 11시부터. 곧 재판이 정말 시작돼요. 억울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 200만 원 받았어요. 선거법. 그 유지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선고예요. 유지 안 될 것 같아요. 자 대신 땜빵 전문 아닌데 엉겹결 땜빵. 엉땜빵. 김진애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위원이고요. 예. 제가 언니 뉴스는 제가 솔직히 이 정치쇼 중에 예. 가장 즐겨 듣는 코너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영광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죄 받으실 거고요. 제가 잘해 놓겠습니다. 아니 무죄는 못 받아도 네. 한 80만 원만 80만 받아야 원, 돼요. 100만 원 이하면 되는 거니까. 네. 한 99만 원 받았으면 좋겠어. 약으로.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예. 200이면 20에서 한 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 기왕이면 무죄 받으셔야죠. 무죄. 네.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선거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라고 이제 김 박사님이 농담을 하셨지만 무죄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1심에서는 예. 재판 전략이 유무죄 무죄 투쟁으로 가다가 2심에서는 양형 투쟁으로 가잖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하면 예.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최 의원님 재판 과정을 보질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도 절반 밑으로 많이 깎아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사실. 예. 알겠습니다. 7323님 60대 택시 아줌마입니다. 정치쇼 듣는 시간만 기다리며 살아요. 김경님 김진애 박사님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원래 김진애 박사님은 4대강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4대강 반대가 생략됐잖아요. 반대. 아니 이 양반들이 그냥 MC를 죽이려고 그래. 아니 김 박사님 명예가 나 가끔가다 저를 소개할 때 4대강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니까 미치겠어요. 4대강 반대 전문가. 4대강 전문가는 저쪽에 있지, MB. 근데 나 그러니까 4대강 진실 전문가라고 그러죠. 4대강 진실. 그거 좋네요. 진실 전문가. 반대가 아니라 진실. 예. 반대라고 4대강 반대라고. 4대강 폐폭 전문가. 자, 첫 번째 뉴스. 네.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까지. 네. 클라스 20반 난리 났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는 이상득 전 의원의 형이죠, 친형이죠,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하고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걸 가지고 갔는데, 좀 이상하죠. 1억 원 가량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형님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막 늘어나네. 돈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비교를 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받아서 본인 최측근들만 나눠 썼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이 막 이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받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보고 있고 예. 또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 왜 받았냐라는 얘기가 당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 방한에 있었을 때 호텔 이렇게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걸렸죠. 들어갔다가 걸렸잖아요, 두 명이. 청소 아줌마한테 걸리셨죠. 그런 창피한 일이 벌어지던 시점이었는데 혹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건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참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 얘기를 국정원에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털어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조실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사실은 이상득 전 의원이거든요. 원래 이상득 전 의원 쪽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계 인물이었지 어떻게 보면 국정원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산을 주물러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던 인물이 서울시장 시절에 세종문화회관장까지 하지 않았나요? 네, 김성철이? 그렇죠. 예. 그랬죠.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됐던 게 사실은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조실장이 지금 입을 열고 불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추천해 준 사람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그럼 뭔가 상당한 내용을 또 파악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또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다스의 대주주잖아요. 이상득 전 의원이. 이상은이죠. 그건. 이상은. 혼돈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이상득 의원에 관해서도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만사형통 큰형님이었는데 그리고 정치로 입문시킨 사람도 사실 큰형님이었는데 이분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랬답니다. 비가 많이 온다. 맞아, 비가 맞아. 많이 온다. 네. 그 친구에서 봤던 얘기인데 그런 말 했던 사람이 친구에서는 영화 말 끝 무렵에 별로 안 좋은 결과를 끝났는데. 또 그렇게까지 연결하셨어요. 자, 김진애 의원님. 네. 18대 때 이상득 의원과 네, 함께 같이 의정생활 있었죠. 했죠. 뭐 이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죠? 뭐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상득 의원 개인은 아니고 이상득 의원 아들이 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 지하철 9호선과 맥커리 그 연루에 대해서 제가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명예훼손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상득 물론 무죄 받았죠. 그 이상득 그 의원의 의원 자제분, 아들이 아들.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였었거든요. 네. 대표까지는 아니고 이제 임원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이너서클에서 연루가 돼가지고 실제로 서울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그걸 땄고 나중에 그 지하철 임금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제가 좀 고생 좀 했고요. 이상득 의원의 아들은 무슨 형이에요? 시형이. 아, 거기도 이시형 아니야, 이지형이다. 이지형. 이명박 대통령의 이시형은 전 대통령 아들이 아들이요. 이시형. 여기가 그다음에 지형. 이상의 아들이 이동형. 네. 그다음에 여기가 지형. 예, 지형. 네. 그렇게 됐고. 족보를 캐고 그다음에 뭐 제가 또 하여튼 이상득 의원이 분명히 상황이고 만사형통이고 확실한 당시에 워낙 영폴 라인들이 국회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국토위는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위에 여러 가지 국정감사 하다 보면은 하여튼 포항에 걸리는 일들이 이상득 의원이 뭐 가령 LH를 동원해서 거기에 뭐 프로젝트를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국토위 같이 하셨잖아요. 그거 같이는 안 했고 제가 이제 거기 영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장 할 때 제가 좀 이제 그때 좀 시끄럽게 굴었으니까 아마 밑보였겠지. 근데 이제 이랬어요 분위기가. 난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왜 우리가 스타워즈에 보면은 그 무서운 인물이 다스베이더잖아요. 근데 다스베이더보다 더 무서운 사람 있죠 왜? 아, 다스베이더 스승. 그 뒤에 위에 있는 사람, 예, 황제, 엠퍼러라는 사람. 예. 나는 그 사람 보면 딱 엠퍼러 같더라고. 이상득 씨만 보면. 보면은 오. 왜냐하면 본회의장이라 이런 거에 키도 커요. 이 양반이. 근데 이 키도 양반이 커요. 딱 나오면은 일단 말을 거의 안 해. 눈으로만 이렇게 싹싹싹 하는 주변이 이렇게 싹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막 이렇게 왜 있잖아요. 소름과 사악한 기운이 이렇게 막 번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 악의 포스가 아니 그런 포스 악의 포스가 느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냐면 제가 18대 하면서 항상 신경이 쓰였던 게 이상한 위원의 그 악의 포스와 그다음에 그 박근혜 위원을 모시는 주변에 그 호위무사들이 난리치는 꼴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하여튼 나는 그 악의 포스에 하여튼 밀리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럼 저 박사님의 레아 공주 맞서 싸우는 꿈에서나마.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 왜요? 맞서 싸우셨으니까. 하여튼간에 포스가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김희중 씨 1부속실장이 어제는 우리가 주요하게 김윤옥 씨한테 돈이 직접 건네졌다. 네. 그러니까 2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관저에 직접 갖다 줬고 관저에 있는 행정관에게 전해줬다. 근데 행정관은 대질신문에서 난 받은 적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김희중은 귀신을 갖다 줬다. 아니 행정관도 일부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인정까지는 했어요. 인정했어요?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전달했다, 김희중 부속실장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아니고 돈을 일부 받았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환전한 달러를 봉투에 넣은 걸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누구로부터도 얘기 안 하고요? 그것까지 지금 제가 아마
그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나? 청와대 일부속 실장이 거의 택배원 수준이네. 누가 준지 몰라요 그냥 돈 주고 가면. 근데 김무정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뭐 정도원 전 의원에 따르면 예. 사실은 김백준 총무기획관보다도 더 옆에서 오랫동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셨으니까 사실은 그거는요. 그 내용을 훨씬 더 잘한다라고 정전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대백준 소희중. 아. 큰 돈은 백준이만 주고 그다음 작은 돈은 희중이만 줬다 그래갖고 근데 그래서 대백준 소희중. 근데 이제 김희중 부속실장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뭐냐면 김희중 비서실장이 그럼 왜 돌아서느냐를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 개인적인 어떤 좀 배신감. 신뢰가 배신감 이런 것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김희중 부속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검찰에 가봤더니 워낙 증거 관계가 탄탄하게 쌓여 있어서 말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그 아까 지금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한 것도 사실 지금 시점에 사무실에서 뭘 찾겠다고 했겠느냐. 이거는 확인 작업이다라는 게 좀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그 특활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간인 사찰에 관련돼서 돈이 쓰여진 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왜 이상득이 나오나. 이상득 의원하고 무슨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지금 뭐 얘긴즉슨 특활비만이 아니라 다른 또 무슨 소스, 돈이 나온 소스가 또 뭐가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예, 추측이고 이제 지금 김주성 이분이 사람들이 김주성을 그 저쪽 이제 보수진영에서 얘기할 때 무슨 허접한 말단 직원처럼 얘기하고 이 말단 직원이 무슨 가족들과 무슨 관계가 있고 대통령하고 무슨 독대하냐 아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요 한화 이상득 있을 때 이분이 부회장 출신이에요. 부회장이 허접한 직업이에요? 그 세종문화회관 관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투탑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국정원장이 대통령에 직보하지 않거나 그럴 때 직원과 직보로 서수만 일대일 독대가 가능한 게 비일비재하게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조실장을 서로 계보가 좀 다른 사람을 네. 넣는 거거든요. 상호 견제하라고. 근데 보수진영에서는 특히 뭐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건방지게 기조실장이 어떻게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냐고. 그 건방진 기조실장이요. 국정원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게 특수활동비 문제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억에서 5천억인데 그 예산이 전부 특수활동비라는 딱 한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다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기조실장. 기조실장이에요. 네. 4천억 주무르면은 건방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요? 그리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이 국정원으로 가거든요. 그 2008년도에 국정원장을 하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했으니까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쳐낸 장본인이 김주성 실장이에요. 국정원장은 목을 쳐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010년 9월까지 하거든 김주성 실장이. 근데 검찰이 그 다음에 기조실장 모경만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10년 9월서부터 2012년까지 또 기조실장을 하거든요. 원래 정권 후반부에 더 극성을 부리거든. 돈이. Money is big. 참 근데 더러워. 여기- 구질구질하고 아니, 주작하고 입에 담고. 우리 김진애 의원님 표정 보니까 진짜 더러움을 확 느꼈어. 난 정말 뭐냐면 이렇게 추잡스럽다는 느낌이 뭐냐면은요. 난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나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다 갖다 주라 지시는 했을 줄 알았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설마 직접. 자기가 직접 손을 대지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거 뭐 관저 앞에다까지 문 앞에까지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뭐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관저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 아유 왜냐면 정말 그리고 더러워. 옷값 내고. 더러워. 아니 근데 정말. 이걸 보면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게 제 목소리가 더럽다는 뜻은 아니죠. 그냥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쓴 것 같다는 생각밖에 그러니까 안 이번이 들어요. 아직은 원래 의혹 그랬던 건지 단계지만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더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게 아니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 용도 아니면 자기 측근 관리용으로 일부만 직접 받아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는 형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참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접 받아서 집행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럼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전달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지금 고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쌈짓돈처럼 그냥 가져다 썼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박근혜 의원은 기껏해야 어저께 나온 무슨 뭐 자기 자문 의사들한테 1억 정도. 1억 정도 내려보냈다 뭐 이러는 거 같은 것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얘기를 보면은 입막음용으로 썼다는 거 공작비로 썼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특수공작비 맞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분명히 규모나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조금 더 음모적이고 좀 그렇게 아니 보입니다. 어제 그 SNS를 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국정원 특활비 검찰 포토라인 순서로 쭉 쓴 거예요. 신학수 전 총무비서관, 권재진 전 민정수석, 이상득 MB형, 김윤옥님 각하 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발칙한 추정과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올린 사람이 여기 이름이 있어요. 정봉주. 그런데 목욕만까지 하면 이거 심각. 그리고 이게 금맥을 캐는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점점 돈이 커져.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4개월 전에 제보 받았을 때는요. 네. 수십억 단위였었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보 받은 그 내용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해외로 갑니다. 아. 아니,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근데 해외로 가는 거 순간에 그래서 그다음에 저 김희중 씨가 검찰에 들어가니까 이 워낙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거 네. 탄탄하게 갖고 있다 그랬는데 김희중 씨도 그러고 김주성 씨 같은 경우도 국고 손실죄거든요. 이게 자기가 빼돌렸으면 국고 손실죄가 무지하게 큰 형이에요. 10년 이상이 가능하죠.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이에요. 예? 그럼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내가 한 방법은 게 아니다. 그럼 본인이 누군가의 지시를 누군가의 하는 지시에 거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빼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아니 없는 뭐 빼온 상황이죠. 게 아니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난 집행했다. 어. 이게 특별 활동인 줄 알았다. 왜? 그분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가야 되거든. 그 이참에 그 특수활동비라는 거 좀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근데 그건 특수활동이라는 나와 있지. 용어 자체가 사실은 법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정원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이라는 걸 하긴 해요. 네. 근데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한 19개 기관에서 이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라고 딱히 그 통제를 받기 싫을 때 그 돈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그냥 쓰는 거거든요. 아 근데 내부에 기록은 다 남기게 돼 있고 내부에서 저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아, 내부에 지금 이제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이제 기조실장들은 본인들의 옛날에는 본인들 관리용으로 기록을 했던 거지 그걸 국회에 들고 가서 감독받지도 않는 필요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영수도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까? 그 돈이 아까 제가 지적한 게 이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그나마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아주 일부 검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밥값이라도 들 때가 있거든요. 예산으로 정식으로 통과받기는 어렵더라도. 근데 국정원은 그냥 4천억 5천억 원이 특수활동비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알아서 배분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에서도 법을 바꿔서 네. 필요한 부분을 인정을 감사할 수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아니 국정원 직원들도 하다못해 사무실에서 뭐 모자란다. 갑자기 왜 모자 뭐 제가 김진애 박사님 보고 거기다 모자가 떠올랐는데 제가 다 짜줄게. 책상 사고 컴퓨터 여기에 사고 특활비 안 써주셔도 돼. 이거는 그런 예산은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감사도 받을 수 있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 되거든요. 비공개로. 그리고 1급이나 2급 비밀로 클래스파이 해갖고 딱 분류해갖고 이거 공개하는 사람 법적 처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어쨌든 감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는 안 됐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죠. 안 통째로 돼 안 있었죠. 했다는 거죠. 예. 자, 김진호 박사님 오셨으니 요즘 MIT예요? 인지하셨어. 예. 우리 좀 미투볼 뭐 고기만 생각했지 이게 MIT 도시계획학 박사. 네, 네. 그럼 몇 년 계셨어요 미국에? 미국에 7년 있었습니다. 석사하고 박사하고. 유일한 오래 여성 있었습니다. 박사시라고. 아이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아니, 거짓말 한국 사람 자꾸 해. 중에. 가짜 뉴스야 그거. 한국 사람 그것도 중에. 가짜 뉴스야. 그래요? 이러시잖아요. 아니, 이것도 가짜야. 이거 아니세요? 아니 스스로 모든 걸 다 부인하세요. 아니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가짜 MIT 뉴스 나온 거는 확실해. 가짜 뉴스가 맞아요. 이 뉴스를 우리가 가짜. 그러니까 MIT 박사라는 건 확실합니다. 네. 네. 가짜 박사는 아닙니다. 진짜 박사 도시계획학. 네. 한때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시골했잖아요. 그런 적은 없었고 꿈은 좀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럼 저기 지금 박원순 시장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저기 하자면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부터 예. 내가 꼭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워낙 저하고 노선도 좀 비슷한 데 있고. 우리 시비 그리고 걸려요. 워낙- 자꾸 얘기하면. 네. 알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맞춤형 이슈로 가져오셨네요. 전공. 글쎄, 이게 이제 요새 그저께 국토부가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제 어저께부터 굉장히 이제 난리죠. 뜨거워졌는데,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법이라는 게 지난 5년 동안 유예가 유예됐어요. 됐었어요. 2013년부터 유예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동안에 이제 한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가지고 거의 6년 동안을 유예를 했습니다. 법은 언제 통과됐어요? 법은 2006년이니까 정봉주 의원이 하셨을 걸. 그랬어요. 그랬을 걸. 그래가지고 예. 유예가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거를 이제부터는 시행하는 시행을 거죠.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이 재건축이 이제 끝날라 그러면은 예. 확실하게 그냥 관리 처분 인가 계획까지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받느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게 바로 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 분담을 안 하려고. 그 작년까지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요번에 이제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말하자면 추정이 되는 이익 부담금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낸 거예요. 추정금을 냈는데 그게 냈는데? 평균 3억 5천쯤 되고 예, 많은 최고. 경우에는 의원님. 한 8억쯤 된다. 8억쯤 된다. 근데 그 이후에 네. 광고 듣고 가면 안 될까요? 아, 그럼요. 광고는 자, 본인이.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근데 이제 거기가 이너서클에서 연루가 돼가지고 실제로 서울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그걸 땄고 나중에 그 지하철 임금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제가 좀 고생 좀 했고요. 이상득 의원의 아들은 무슨 형이에요? 시형이. 아, 거기도 이시형 아니야, 맞아. 이지형이다. 이지형. 이명박 대통령의 이지형은 전 대통령 아들이 아들이요. 이시형. 여기가 그다음에 지형. 이상의 아들이 이동형. 네. 그다음에 여기가 지형. 예, 네, 네. 지형. 네. 그렇게 됐고. 족보를 캐고 그다음에 뭐 제가 또 하여튼 이상득 위원이 분명히 상황이고 만사형통이고 확실한 당시에 워낙 영폴 라인들이 국회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국토위는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위에 여러 가지 국정감사 하다 보면은 하여튼 포항에 걸리는 일들이 이상득 위원이 뭐 가령 LH를 동원해서 거기에 뭐 프로젝트를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국토위 같이 하셨잖아요. 그거 같이는 안 했고 제가 이제 거기 영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장 할 때 제가 좀 이제 그때 좀 시끄럽게 굴었으니까 아마 밉보였겠지. 근데 이제 이랬어요 분위기가. 난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왜 우리가 스타워즈에 보면은 그 무서운 인물이 다스베이더잖아요. 근데 다스베이더보다 더 무서운 사람 있죠? 왜? 아, 다스베이더 스승. 그 뒤에 위에 있는 사람, 예, 황제, 엠퍼러라는 아, 사람. 예. 나는 그 사람은 보면 딱 엠퍼러 같더라고. 아, 이상득 씨만 보면? 보면은 오. 왜냐면 본회의장이나 이런 거에 키도 커요. 이 오, 양반이. 근데 이 키도 양반이 커요. 딱 나오면은 일단 발을 거의 안 해. 눈으로만 이렇게 싹싹싹 하는 정봉재 정치쇼 2부 어디 갔어요? 없어졌는데. 언니 뉴스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언니 뉴스 세 분 양지열 언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엄마 언니의 시각을 제가 어떻게 이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 MBC 잘 되고 있어요? 한번 잘 되고 시선이 있습니다. 예, 무리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무리 없다고 생각하죠 늘. 아, 그럼 저만 생각하면 되죠, 뭐. 제가 중요하죠, 뭐. 그럼 아니 듣는 사람들이 평이 좋아요. 그래요? 계속 쭉 가세요. 네. 누가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그러면 아, 그 MBC 회사에 그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 고란 중앙일보 기자님 고란 사이 해야 되는데 목이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예. 고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민희 의원님 지금 재판 중이에요. 오늘 11시부터. 곧 재판이 정말 시작돼요. 억울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 200만 원 받았어요. 선거법. 그 유지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선고예요. 유지 안 될 것 같아요. 자, 대신 땜빵 전문 아닌데 엉겹결 땜빵. 엉땜빵. 김진애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위원이고요. 예. 제가 언니 뉴스는 제가 솔직히 이 정치쇼 중에 예. 가장 즐겨 듣는 코너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영광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죄 받으실 거고요. 제가 잘 놓겠습니다. 아니 무죄는 못 받아도 네. 한 80만 원만 80만 받아도 원, 돼요. 100만 원 이하면 되는 거니까. 네. 한 99만 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약으로. 추천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던 인물이 서울시장 시절에 세종문화회관장까지 하지 않았나요? 네, 김성기? 그렇죠. 예. 그랬죠.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됐던 게 사실은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조실장이 지금 입을 열고 불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추천해 준 사람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그럼 뭔가 상당한 내용을 또 파악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또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다스의 대주주잖아요. 이상득 전 의원이. 이상은이죠. 그건. 이상은. 혼돈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이상득 의원에 관해서도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만사형통 큰형님이었는데 그리고 정치로 입문시킨 사람도 사실 큰형님이었는데 이분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랬답니다.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네. 그 친구에서 봤던 얘기인데 그런 말 했던 사람이 친구에서는 영화 끝 무렵에 별로 안 좋은 결과를 끝났는데. 또 그렇게까지 연결하셨어요. 자, 김진애 의원님. 18대 때 이상득 의원과 네, 함께 같이 의정생활했죠. 있었죠. 뭐 이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죠? 뭐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상득 의원 개인은 아니고 이상득 의원 아들이 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 지하철 9호선과 맥커리 그 연루에 대해서 제가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명예훼손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상득 물론 무죄 받았죠. 그 의상득 그 의원의 의원 자제분, 아들이 아들.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였었거든요. 네. 대표까지는 아니고 이제 임원 중에 하나였는데.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예. 200이면 20에서 한 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 기왕이면 무죄 받으셔야죠. 아, 무죄. 네.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선거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네.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라고 이제 김 박사님이 농담을 하시셨지만 무죄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그래도? 1심에서는 예. 재판 전략이 무죄 투쟁으로 가다가 2심에서는 양형 투쟁으로 가잖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하면 예.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최 의원님 재판 과정을 보질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도 절반 밑으로 많이 깎아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사실. 예. 알겠습니다. 7323님 60대 택시 아줌마입니다. 정치쇼 듣는 시간만 기다리며 살아요. 김경님, 김진애 박사님.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원래 김진애 박사님은 4대강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사라고. 4대강 반대가 생략됐잖아요. 반대. 아니 이 양반들이 그냥 MC를 죽이려고 그래. 아니 김 박사님 명예가 나 가끔가다 저를 소개할 때 4대강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니까 미치겠어요. 4대강 반대 전문가. 4대강 전문가는 저쪽에 있지, MB. 근데 나 그러니까 4대강 진실 전문가라고 그러죠. 4대강 진실. 그거 좋네요. 진실 전문가. 반대가 아니라 진실. 예. 반대라고 4대강 반대라고. 4대강 폐폭 전문가. 자, 첫 번째 뉴스. 네.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까지. 네. 클라스 10반 난리 났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는 이상득 전 의원의 형이죠, 친형이죠,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하고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걸 가지고 갔는데, 좀 이상하죠. 1억 원 가량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형님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막 늘어나네. 돈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비교를 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받아서 본인 최측근들만 나눠 썼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이 막 이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받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보고 있고 예. 또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 왜 받았냐라는 얘기가 당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예.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 방한에 있었을 때 호텔 이렇게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걸렸죠. 들어갔다가 걸렸잖아요, 2명이. 도청장 차려고. 청소 아줌마한테 걸리셨죠. 그런 창피한 일이 벌어지던 시점이었는데 혹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건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참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 얘기를 국정원에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털어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기조실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사실은 이상득 전 의원이거든요. 원래 이상득 전 의원 쪽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계 인물이었지 어떻게 보면 국정원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산을 주물러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